오늘 대선 상실의 세 가지 대선 뉴스 중 첫 번째는요. 하도 1등 아니면 2등 얘기만 먼저 소개를 해드려서 이번에는 기타 등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요동치는 대선 판도, 치고 나오는 홍카콜라와 신분리, 토론의 효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홍카콜라 얘기부터 살펴볼까요? 홍준표 후보가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나는 코카콜라다. 뭐 요즘 이런 멘트를 밀고 있다는데요.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홍 후보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한테 80%만 모아주면 홍준표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대구에서 선거전 날까지 내 2번 더 올 겁니다. 대구에서 길을 받아가야지 기가 좀 살아요. 홍 후보가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인데요.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 홍 후보가 15%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살펴보실까요? 네, 이것은 앞서 봤던 여론조사와 달리 데일리안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14.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칼럼. 뭐 대선 본선에서의 득표율과 여론조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본선에서 15% 정도 얻는다면 자유한국당이 건물까지 저당 잡히면서 대출받은 선거비용 500억 원을 다 100% 보존받을 수 있는 그렇죠. 한계가 15%죠. 네. 그러니까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 10%도 안 돼서 10%를 넘어야지만 절반을 보존받을 수 있고 15%를 넘어야지만 전액을 보존받을 수 있는데 뭐 그래서 한국당 파산하다 네, 파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정리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밌는 거는 모든 후보의 지지율,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의 지지율은 안철수하게 달려있다. 안철수하게 달려있다. 결국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분리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양강 구도를 문재인 후보와 하다가 최근에 많이 이제 하락세에 접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안 후보가 떨어지면서 홍 후보한테 어느 정도 좀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 얘기는 소위 말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혹은 갈 곳 잃었던 어떤 보수 표심이 안철수를 한번 밀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냐면 문재인 후보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철수 밀어볼까 하다가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겠죠. 아마 TV 토론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가 됐던 뭐 중도 보수가 됐던 그분들이 이제 홍준표 쪽으로 약간 좀 시선을 이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흥미로운 건 심상정 후보의 어떤 지지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를 형성할 적에는 어쨌든 좀 몰아주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워낙 이제 조금 벌어지니까 그럼 뭐 굳이 우리가 문재인 찍을 필요 없잖아. 심상정한테 우리 소신 투표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후보가 못하니까 이게 서로 다른 갈래로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표들이 조금 나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흥미로운 좀 포인트 같습니다. 아니 홍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뭐 축하할 만한 일이고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일단 우리 당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좀 덜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우리 정성희 위원께서도 돼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돼지 흥분제 논란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은 좀 홍 후보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아니다. 돼지 흥분제가 무슨 상관이냐? 계속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시잖아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그랬죠. 여러 가지 논란과 뭐 어떤 검증 과정에서는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뭐 됐습니다. 뭐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죠. 홍준표를 지지하는 건 인물의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위기감이라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가 특히 TV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을 집중적으로 이제 거짓말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아주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역시 TV 토론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조직표죠. 조직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부터 이어져 있는 조직, 특히 이제 지방의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을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에 내려가면 그분들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꼼짝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직표가 이제 움직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홍준표 후보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윤태곤 실장님, 홍 후보가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 과연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지지율에 홍 후보 입장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요. 이 선거의 프레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박이냐 반박이냐 하면은 뭐 다 반박이지 않습니까? 홍 후보도 100% 친박은 아니고 한 60% 70% 친박이고 그러면은 홍 후보가 절대 불리해요.
근데 이게 친노냐 반노냐라고 한다면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은 뜨겁지만은 제가 볼 땐 그래도 한 4대6, 4.5대 5.5 뭐 이런 정도로 뭐 반노 비노 합치는 게 더 많거든요. 예. 그럼 이제 홍 후보는 자기가 작은 쪽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쪽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되 가치 판단과 별개로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영리한 전략이다. 근데 굉장히 솔직하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홍 후보가 들으실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 상승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당선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 당선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선의 목표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은 못하죠.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전략을 빨리빨리 수정할 수는 있는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 후보가 당선에 가려면은 전략이 한 크게 2-3번 수정돼야 돼요. 예.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TK 보수가 아니라 뭐 강남 보수, 수도권 보수, 중도 보수까지 포괄할 수 있는 걸로 한 번 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걸로 한 번 더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당선이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본인이 지금 그럴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역량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당선보다는 실제로 뭐 다른 게 목표가 아니냐. 왜 뭐 예전에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뭐 같이 죽읍시다 이랬는데 물론 지금 메시지는 좀 달라졌어요. 문재인 안철수가 나눠 먹으면은 3자 구도로 하면은 내가 된다. 이게 말하자면 천하 3분지계 새로운 건데. 천하를 세 군데로 3분지계로 나누겠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뭐 홍 후보는 그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 전략이 2번은 변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상구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차원이고요. 심상정 후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급기야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에서 심상정에게도 표를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살펴보시죠.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데 그렇다면 심상정에게도 표를 나눠줘서 진보정당을 키우자. 문 후보 지지층인데 가로 열고 충성도 높지 않은 일부 가로 닫고를 분명히 썼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시기라서 말이죠. 정의당 관계자에게도 한번 물었습니다. 요즘 분위기 좋죠? 라고 물어보니까 25일 TV 토론회 이후 하루 동안 평소에 4-5배 수준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야, 그리고 당원 가입자는 평소 한 달치에 이른다. 하루 만에. 평소 한 달치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젊을 때 사진이 뭐 이른바 도깨비 신부 김고은 씨를 닮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심상정 후보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2초 김고은에 대해서 미안하다. 제 청춘 시절의 리즈 시절 모습을 좀 닮았다 그런 건데 김고은 씨 팬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길. 심블리, 심 플러스 러블리라는 인기가 높아지니까 급기야 김고은 씨와 닮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사과까지 했는데 김배모 의원님 네. 뭐 웃자고 얘기한 거지만 분위기는 좋다. 네, 뭐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게 되면 실제 김고은 씨랑 뭐 2초 정도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TV 토론 직후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이 굉장히 좀 폭넓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앞서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것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표를 일부 떼서 심상정 후보에게 준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표를 집결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그럴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보여줬던 강성한, 강경한 진보 노선들에 좀 매료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문재인 후보가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진보 진영의 표심을 좀 잃어버린 측면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특히나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그리고 동성애 문제에서도 그렇고 약간 어찌 보면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 공약에 대해서도 후퇴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강경하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강성한 진보 노선을 표방하는 사람들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표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과거처럼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가 붙었던 것처럼 진보 후보 한 명이 있는데 두 후보가 세게 붙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강경한 진보 노선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상태로 대통령 선거가 끝까지 치러지게 된다면 심상정 후보가 생각보다 높은 득표를 거둘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심의 예상외의 강세 소식 저희가 첫 번째 대선 뉴스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